바퀴 본편보다 외전이 더 재밌는 가이아와 시콜스키 최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전통.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일본 전통 행사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전통 행사는 악귀를 쫓아내고 무병장수를 기원한다며 귀신에게 콩을 던지는 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순간 시콜스키는 벙쪄버리며 과거를 생각하는데요. 순간 시콜스키가 방어 자세를 취하자 가이아는 안심하라 말합니다. 귀신은 자기가 맞는다며 가이아는 이웃집 슈지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귀신의 엄청난 포스를 보고 슈지는 쫄아버리지만 슈지는 과거 시콜스키의 가르침 때문인지 물러서지는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 엄마에게 물러서라며 콩질을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며 엄청난 충격으로 땅에 처박히는데요. 슈지와 엄마가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표정을 짓자 가이아는 빤스런을 쳐버리고 시콜스키는 안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김밥을 먹으며 놀고 있는데요. 슈지의 엄마가 집주인에게 콩을 건네주자 집주인은 콩은 나에게 수만큼만 가져가겠다고 17개만 가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본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구라치지 말라 소리치네요. 2. 초강자. 과거 어느 순간 가이아와 모토베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모토베는 가이아에게 시콜스키라는 사내가 있다며 그는 너가 맡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밤놀이를 할 거라 말하며 칼을 꺼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현재 가이아와 시콜스키가 모토베를 찾아왔으며 둘이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자 순간 모토베는 벙찐 표정을 짓습니다. 시콜스키는 이 영감탱이 여간 내기가 아니라 생각하고 가이아는 집주인이 물건을 전해달라고 했다 말하는데요. 모처럼이니 장소를 옮기자 하고 세 사람은 벚꽃을 보며 술을 빨기 시작합니다. 모토베는 과거 이 귀한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으나 상대가 좋지 않아 맛이 전혀 나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너무 맛있다 말하며 가이아에게 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콜스키는 모토베를 보며 제케머에게도 패배를 안겨주었고 이자를 이기면 자신이 가이아를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며 덤벼볼까 생각하는데요. 이때 모토베가 일어나 시콜스키를 내려다봅니다. 3. 살기. 시콜스키는 살기를 느꼈나라 생각하며 모토베는 넌 강자이니 자신이 상대해주겠다 하는데요. 그리고 모토베는 술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이미 취해서 마탱이가 갔으니 러시아 강자인 너가 상대해달라 하는데요. 시콜스키는 난 술에 취해 본 적이 없다 말하고 두 사람은 신이나 술을 먹어대기 시작합니다. 졸고 있던 가이아가 일어나자 공원은 축제판이 되어버렸는데요. 엄청난 술병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 술을 제공하였고 두 사람의 술 대결 배틀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시콜스키가 순간 가버릴 것 같다 생각할 때 모토베는 술병을 쥐고 고개를 선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좋은 여행이었다 말하자 시콜스키는 쓰러지며 두 사람의 배틀은 모토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무도에 더 힘을 써보자며 연막탄을 치고 사라지는데요. 시콜스키는 졌지만 기분이 좋다 생각하며 꽃놀이가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4. 프로. 격투게임 프로게이머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큰 시합을 앞두고 입스에 빠져 있었다며 이것은 운동장애라 얘기합니다. 세계 최고 즉 제1이 되고 싶다는 이 집착으로 인해 종합격투기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없었다 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들른 게임센터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는 가이아와 시콜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러시아어로 초르트를 외치며 시콜스키는 개 빠기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가이아는 흥분하면 이길 것도 이기지 못한다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프로게이머는 반발심이 들었다며 가이아에게 도전을 합니다. 시작과 함께 한 대도 때리지 못하고 프로게이머가 패배하며 이거 말도 안 된다 생각하는데요. 거기다 초보자인 가이아에게 패하자 얼탱이가 없었는지 가이아에게 직접 비결을 물어보는데요. 가이아는 자신은 과거 포로로 잡혀 돼질 상황에 각성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은 상대의 공격을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프로게이머는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싶었는지 가지고 있던 압박감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게임 대회에서 여유있게 우승하였으며 반대로 시콜스키는 동네 꼬마들에게도 농락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 빤스런. 롯본기에서는 오키자 쇼조 40주년 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쇼조가 연설을 하는데요. 자신의 그림의 가치는 바로 여러분의 감수성이라며 잘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엔 시콜스키와 가이아도 참석해 있으며 가이아는 10년 전부터 유명화가인 쇼조와 인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따라오는 건 자유지만 신뢰되는 행동은 하지 말라 말하였지만 시콜스키는 한 그림을 보자 껴안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비원들이 소리치나 시콜스키는 그림을 들고 순간 빤스런을 치는데요. 이를 가이아가 막아 세우며 장난 그만 치라 얘기합니다. 6. 어머니.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며 모두 두 사람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때 쇼조가 소리치며 보는 사람의 감수성이 그림 가치를 만들어준다고 중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가로서는 이보다 기쁠 수가 없다며 시콜스키의 객기를 칭찬하여 주는데요. 이때 시콜스키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며 퍼포먼스로 마무리됩니다. 과거 길을 잃고 모든 것을 버렸던 시콜스키에게 어머니를 만날 방법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쇼조가 그린 그림은 실제 시콜스키 어머니를 그린 그림이었으며 이를 보자마자 돌아버린 시콜스키는 그림을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쇼조는 이 그림은 러시아 시골 여행을 할 때 그렸던 그림이라며 당시 이 여인은 자네를 보며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쇼조는 이 그림을 시콜스키에게 주겠다고 말하였지만 시콜스키는 거절합니다. 지금은 기억만으로 충분하다며 자신의 죄를 속죄할 시간에 다시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다짐하네요. 7. 뿌아뿌. 가이아와 시콜스키의 동거 현장에서는 뿌아뿌라는 소리가 들리며 두 사람은 살기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엄청난 왁구들을 보여주며 서로에게 이상한 표정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콜스키는 무언가를 깨닫는데요. 가이아의 표정은 무언가 다르다며 너무 유연한 표정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이아는 과거 전장에서 표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엄청난 표정으로 상대를 압도했다고 하는데요. 30개나 되는 표정근이 오늘날 시콜스키와 내기에서 빛을 발하며 모자를 벗기 시작합니다. 모자를 벗으니 시콜스키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거꾸로 된 가이아를 생각하며 패배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밖에서 가렌이 미끄러지며 두 사람을 이기는 데 성공하네요. 8. 인터뷰. 가렌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으며 시콜스키에 대해 말하는데요. 그놈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라며 흉악한 범죄자가 그의 본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이 멀어버려 마치 사랑에 빠진 것과 같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또 시콜스키에게 패배하였던 한 남자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요. 얼굴이 날아가 버린 타테오카가 인터뷰를 하며 그는 물러진 게 아니라 가이아의 군인 페이스에 완전 말려버렸다 말합니다. 그는 가이아의 4평짜리 방에 구속되어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남자가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제칸마도 이겼던 초강자 모토베는 담배를 물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점원이 금연구역이라며 당장 담배를 척그라 하자 죄송하다 말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친밀해진지 모르겠지만 투사로서 두 사람은 반드시 그때가 올 거라 하는데요. 결착의 시간을 기다려보자 말하며 또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점원이 또 달려오네요. 9. 상남자.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상남자의 대결인 사우나 버티기를 시작하는데요. 가이아는 슬슬 냉탕으로 꺼지라며 더 이상하면 위험하다 말합니다. 시콜스키가 개소리 말라 하자 한 남자가 사우나로 들어오는데요. 열전파사인지 이 남자를 보며 가이아는 그럼 이제 시작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수건을 들고 열기를 날려버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건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열기가 아니라며 시콜스키는 이건 마치 화염방사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제대로 뽕이 돌아버리며 특유의 표정을 짓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시콜스키는 질 수 없다며 사우나 천장에 매달린 모습을 보이나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자신을 옮길 때 가이아가 먼저 나가지 않았냐 묻고 내가 이기긴 했다고 하네요. 10. 개상남자. 시콜스키는 오늘도 가이아를 이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실실 쪼개고 있는데요. 가이아는 뭘 희죽거리냐며 묻습니다. 이때 헬기 소리가 들리며 군인 중 군인인 스트라이덤이 나타납니다. 스트라이덤은 가이아에게 상담할 게 있다며 유지로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은 매년 한 번씩 유지로를 노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나 어떠한 상상을 하던 유지로가 패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대신 항상 자신이 개떡이 된 모습만 상상이 된다는데요. 이런 상황을 시콜스키에게 빗대어 얘기하자 가이아는 자신만 믿어달라며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 동행하기 시작하며 가이아는 산책부터 햇볕을 쬐는 등 일상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스트라이덤은 계속 특훈을 생각하지만 결국 날이 저물고 취침을 하게 됩니다. 가이아를 일단 믿어보겠다며 스트라이덤은 일주일을 놀고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순간 가이아는 그 보고의 패배에 대해 묻고 스트라이덤은 여지껏 본 적 없는 표정을 지으며 바로 다음 작전 준비를 시작한다고 떠나버립니다. 10일 전설. 오리보트를 노무라와 시콜스키가 타고 있으며 내리자마자 한 꼬맹이가 다가와 말을 거는데요. 도를 아십니까도 아니고 이 보트에는 소문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같이 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콜스키가 개쌉소리 말라 하자 이 꼬맹이는 자신은 좋아하는 여자와 백조보트를 타게 되었으나 갑자기 그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노무라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것은 사랑의 시련이라며 너가 상대를 사랑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이 오리 새끼가 널 응원해 줄 거라 하는데요. 그 아이는 오늘 12시 반 기차로 떠났다 말하자 노무라와 시콜스키는 오리배를 타고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오리배를 운전하며 모토배가 준 폭탄의 충격과 함께 하늘을 날며 꼬맹이는 소리를 칩니다. 결말은 모르겠네요. 12. 처음이야. 하크의 줄을 세리며 시콜스키는 재채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재치기와 콧물이 나온다며 이런 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아는 그것은 화분증이 아니냐며 평범한 일상에 머무는 동안 면역력이 저하되어 시콜스키는 생애 처음으로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시콜스키는 미쳐버린 것인지 꽃가루에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3일 밤낮을 꽃가루에게 펀치를 날리며 운동이 된 것인지 면역력을 되찾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가이아가 꽃가루 때문에 재치기를 하려 하자 시콜스키는 또 과거를 회상하며 충격에 휩싸입니다. 가벼운 재채기를 가이아가 세리지만 시콜스키는 과거 트라우마로 집을 뛰쳐나갔네요. 13. 루팡. 과거 일본에서는 단 한 명의 궤도가 엄청난 보물들을 훔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궤도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재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궤도는 과거 스릴을 잊지 못해 한 번씩 빈집을 털고 난다 하는데요. 가이아와 시콜스키가 집을 나서는 걸 보자 이 궤도는 가이아의 집으로 침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뭔가 위화감을 느낀 궤도는 지하 통로로 향하는데요. 엄청나게 다양한 무기가 있으며 순간 뒤에서 가이아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취미방이라며 넌 나의 컬렉션에 매우 잘 어울린다며 웃음을 보이는데요. 궤도는 경찰에게 잡히는 게 좋겠다 생각하며 이상한 포즈와 함께 빤스런을 시작합니다. 가이아는 비밀의 방을 숨기며 다시 시콜스키와 집을 나서네요. 14. 서프라이즈. 과거 시콜스키를 의심하였던 신타로는 또 가이아 집 앞에서 서성이는데요. 가이아와 가렌 그리고 스콜스키의 대화를 들으며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신타로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가이아 집을 들이닥치며 총을 겨누는데요. 세 사람은 집주인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순간 당황한 신타로는 자신의 집에 크래커가 있으니 가져오겠다 말합니다. 집주인 생일 파티가 열리며 집주인은 흡족한 표정을 짓네요. 15. 그림자.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 가이아와 시콜스키는 내기를 하는데요. 그림자만 밟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며 시콜스키는 벽을 타며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가이아는 엄청난 점프를 하고 시잉 미소를 날리는데요. 시콜스키는 전철에 붙어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편 가이아는 이 먼지거린지 고함을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함을 치자 하늘에 까마귀 떼가 몰려오며 가이아가 가는 길에 그림자를 만들어주는데요. 가이아는 집에 도착하여 아이스크림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시콜스키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로 최적의 루트를 찾은 시콜스키였지만 혼자만의 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16. 고릴라씨. 동물원의 한 아이가 동물들을 보고 소리치고 있으며 가렌을 보자 고릴라라 말하는데요. 가렌과 집주인이 동물원을 방문하였고 가렌은 무언가 다른 마음이 강해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고함이 들리며 엄청나게 거대한 뱀이 나타나는데요. 과거 지하격투장에서 아작내버린 뱀인 걸 알아본 가렌은 뱀을 막아 세우나 뱀은 마치 총에 맞고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토쿠가와가 나타나는데요. 이 녀석은 너에게 좁혀진 뒤 이곳에 보관을 하고 있었지만 어찌된 것인지 오늘 갑자기 탈출을 했다고 말합니다. 아마 뱀 특유의 감지 능력으로 너가 온 걸 알아챘을 거라 하는데요. 가렌은 이 소리를 듣자 자신이 책임을 꼭 지겠다며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만 뱀 녀석을 잘 지켜달라 말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도쿠가와에게 빨리 가렌을 치료해달라 소리치는데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로 보이며 가렌은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은 꼭 복수에 성공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을 쳐다보며 먹이 까버립니다. 17. 바다로 간 집주인 패밀리는 수박을 잘라 먹고 있으며 가이아 대신 노무라가 나온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때 바다에서 그림자가 다가오며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위대 특수부대가 또 등장하며 노무라를 보고 순간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곳은 자신들의 영역이라 말하며 이번에도 승부를 하자 말합니다. 그리고 노무라는 총을 꺼내며 이거로 승부를 하자 하는데요. 모두 총을 들고 승부를 시작하며 집주인은 총질을 당하리기에 처하는데요. 하지만 가렌이 등장하며 몸빵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총 대결로 서로 승부를 겨루고 시콜스키는 물을 베어버리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총을 베어내어 물을 맞고 시콜스키마저 아웃되자 노무라 혼자 남게 되고 결국 가이아를 부르게 됩니다. 18. 좆됐다. 가이아 등장과 함께 자위대 한 명이 아웃돼버리고 가이아는 차렷을 크게 소리치는데요. 순간 자위대는 사고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여 차렷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좆돼버렸구나 하는 순간 두 사람도 사라지고 마지막 한 명에게 가이아는 총을 던지는데요. 나무를 잘라 수분을 먹으며 가이아는 모두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있으며 노무라는 해맑게 가이아가 도와줬다고 말하는데요. 자위대는 너희의 승리라며 떠나려 하지만 시콜스키는 이건 가이아가 도와줘서 노게임이라며 석양이나 보고 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무라를 보며 널 꼭 가이에게서 해방시켜준다 하는데요. 가이아는 자신도 노무라를 소중히 여긴다 생각하며 시콜스키와 가이아 바퀴 회전은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